이중언어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족, 특히 결혼 이민 여성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인데, 그 여성가족부에서는 생애 주기별에 따른 뭐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어서 지역마다 큰 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조를 갖고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지역에 맞는 역할들을 하는 정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중언어 대회를 이중언어 캠프를 하고 나면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구미의 삼성전자 사업장이랑 같이 연계해서 이중언어 대회를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그 상급이 높은 전국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1차 연기되었다가 다음 주에 대회를 실시하는데, 상금이 상당히 이제 높기 때문에 해마다 그 참여자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개 광역지자체에서 83개 팀이 출전을 해서 예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중언어가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또 특히 한국에 이주민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에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권을 보유한다는 건 의무이자 또 다문화 가족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또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으로 보면 이주 여성들이 20대에 한국으로 결혼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그 제4회화의 교육 과정을 겪으려고 하면 출신국에서 배워왔던 제도적 교육을 가지고는 역부족인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도적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주 여성들이 전문 일자리나 또 단순 일자리가 아닌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는 대단히 이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2008년부터 이주 여성 대학 가기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경북에 소재하는 18개 대학의 전문학교를 포함한 4년제 대학과 합쳐서 18개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까지 50%의 장학금을 주고 절반 등록금으로 학교를 이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한 이주 여성들이 지금 현재까지 전체 경북에 소재하는 이주 여성들의 한 9%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한국에서 한국 선주민과 함께 경쟁한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경북의 시군의 곳곳에서 지역 주민으로서 역할들을 정말 잘 수행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시대에 이주민들과 함께 또 이주 여성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해내면, 우리가 사회 통합을 흔히 얘기할 때 가장 극점은 나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량인데, 실제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그 역동감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 기여도를 찾아봤을 때 조금 이제 그 소극적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유들을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사회복지시설이나 봉사하러 갈 수 있는 장소를 가면 출신국보다는 대단히 환경이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사회복지 정책들이 워낙 잘 돼 있고 시설들도, 복지시설들도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출신국의 부모님들의 열악한 이런 상황들이 떠올라서 실제로 한국에서 봉사할 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그 1차적 봉사의 마음이 생겨나지가 않고 그 머리만 가서 봉사하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출신국으로 가서 봉사를 하면 어떻겠냐.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살아봐서 한국의 강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강점을 가지고 출신국에 가서 지역사회 봉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얘기할 때 우리 이주 여성들이 정말 대단히 이제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부터 출신국에 약
지금 한 6개국 정도를 다녔습니다. 뭐 베트남을 3번, 그다음에 네팔 지진 났을 때, 필리핀에 또 해일이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하면서 다녔을 때 정말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주 여성들은 한국 선주민들이 도와주는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대단히 이제 그 장애 요인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 이주 여성들이 자기 나라의 출신국 나라에 가서 뭔가를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 고무되어 있었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베트남을 갈 때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인천공항에서는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케어를 하고 근데 비행기를 딱 타고 하노이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희는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주춤주춤거리고 있을 때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제 선생님 우리가 앞으로 다 책임질 거니까 선생님들은 따라만 오세요. 이렇게 주객이 이렇게 전도돼서 뭐 역동적으로 정말 자기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에서 대단히 저는 이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저처럼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다문화에 대한 전문가라고 현장에서 그 최고 전문가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네팔이나 갔을 때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의 향유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강점인가에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처럼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이주민이 많이 들어와서 국민 생산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국어 사용 능력자들이 많다는 게 대단히 한국의 미래의 자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제 6.25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같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코이카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해외에 원조를 하고 후원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이제 도와주고 지원을 할 때 한국의 공급자 입장에서만 했다는 느낌을 전 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제 해외 봉사를 이주 여성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원어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활동을 할 때는 정말 그동안에 했던 한국의 어떤 봉사보다도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출신국의 이주 여성들이 가서 원어로 뭐 의료 봉사를 예를 들면 정말 하루에 한 800명의 그 환자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계속 정말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그런 이제 그 효과들도 봤었고 그래서 민간 외교 역할을 정말 이제 잘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 이주 여성 경북 같은 경우에 결혼 이주 여성의 출신국이 14,440명이 73개 국가에서 시집을 와 있거든요, 한국으로. 근데 이 73개 국가를 우리가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파워를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흔히들 이제 여러분들도 저는 참 이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식당을 가보면 요즘에 이제 군 지역이나 뭐 중소도시 지역에 가면 식당에 서빙을 하는 이제 사람들 중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단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자기가 직업에 기천이 없고 또 그 일을 또 충실히 또 즐겁게 수행해내면 다행이겠지만 한국으로 결혼해 올 때 과연 그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식당에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대단히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 여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 강점을 가지고 일자리를 좀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뭐 교육부나 외국인 정책이나 다문화 가족 정책 중에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집안에서 하도록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만 있을 뿐이지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 특히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이 양성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북에서는 이주 여성들한테는 단순 그 노동이 아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언어를 가르치는 전문 강사로서 활동을 하면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들이 엄마가 단순 노동을 하는 것보다가 선생으로서, 강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이 자부심들을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2008년부터 이중언어 강사를 해서 현재 경북에서는 약 200명의 이중언어 강사가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억의 예산으로 시군에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한테 무료로 이중언어를 가르치고, 또 도민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주 여성들하고 이주민들하고 선주민들, 도민들하고 함께 그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 해서 다문화에 대한 그 인식을 전환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약 6개국의 언어로 이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러시아.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도민이 계신다면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이 6개국 언어를 배우도록 신청을 하면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특히 엄마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은 자녀들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의 글로벌 인재 사업인데, 글로벌 레이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좀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제가 자랑을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결혼 이주 여성들이 2가지 언어와 2가지 문화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들이 수출입을 하는 현지화 전략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 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주 여성들이 좀 그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개인 쇼핑몰을 통해서 SNS나 개인 이제 그 위챗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화장품을 이제 그 출신국의 친인척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수입을 창출해냅니다. 뭐 3년 만에 아파트가 한 채를 막 살 정도로요. 그리고 뭐 상주에 그 포도 농사 짓는 그 이주 여성은 한국에서 3만 원 하는 포도 액기스 한 박스를 베트남 친정에서 15만 원씩 팝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착안해서, 사실 이거는 이제 합법적인 그 수출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서 글로벌 레이디 아카데미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사업은 이제 경상북도와 또 경상북도 다문화 지원센터, 그리고 대구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서 같이 이제 하는데, 연간 이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야는 언어를 강점으로 해서 이주민이나 또 새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위한 정착, 통번역, 안내, 그리고 또 경제적 진출을 위한 뭐 수출 바이어 양성, 그리고 또 이제 경북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 같이 가서 이제 통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수출입을 하고, 좀 요즘에는 얼마나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글로벌 레이디 여성들 중에서 요즘에 이제 뭐 서해안, 남해안 지역에 조개 양식하는데 그 조개 껍데기 수입해 오는, 어제도 10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수입을 창출해내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흔히들 그냥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억대 수입을 얻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제대로 이제 뭐 세관에서부터 또 수입 그 계약서 쓰는 거, 그리고 이제 통관 절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 이제 과정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글로벌 레이디가 향후에 이제 뭐 한 몇 년 이내에 아마 대단히 그 한국의 수출에 그 아마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어서 그 이제 화상 언어 교육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한국 음식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글로벌 레이디가 유튜브로 이제 직접 만드는데, 이 요리하는 과정들을 한국어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주 여성들은 출신국 언어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쪽에서 이제 반응이 옵니다. 야, 한국 이 음식 텔레비전에서 드라마에서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였는데 이걸 자기 출신국 언어로 이주 여성들이 요리해서 보여주니까 너무 이제 괜찮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 맛이 나더라. 그래서 대단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국적 음식들 만드는 이런 이제 홍보들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제 홍보를 하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학습 지원에 있어서 한국의 엄마들이 학교를 가보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학제들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엄마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글로벌 레이디들이 그 원어로 다 이제 방송을 녹화를 해서 이제 그 구글에 올려서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한 엄마들을 위한 이런 교육들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글로벌 레이디가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해낼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서도 살아봤고 베트남에서도 살아봤고 필리핀에서도 살아본 이 여성들이 필리핀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 것을 경상북도에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상품화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야말로 이게 이제 그 세계화 시대에 글로컬한 인적 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감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상북도의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들을 장황하게 설명드린 건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희소 지역인 우리 경북이나 대구 경북 안에선 도대체 그러면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19년 그 정부 합동부처에서 나온 그 안을 가지고 지역에서 그 적합한 제안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그 국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4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그 4가지 핵심 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가 그 생산성을 높이는 위한 건데, 그 중에 3가지 그 핵심 과제 중에서 3가지 중에 2가지가 이주민 유치 전략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동안에 단순 노동자를 유입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우수 전문 인력가들은 거의 정책적으로 유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뭐 4년 10개월만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숙련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숙련공은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이 숙련공이 되는 이상한 형태의 왜곡된 외국인 노동시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생산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리고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비자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동안 한국에는 한국의 이주 국적법상 연속적으로 한국에 5년 이상 살면 이제 그 국적 취득 요건이 되기 때문에
4년 10개월에 다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북 지역에 제가 이제 특정 대학을 거명하긴 그렇지만 대구에 2개 대학에서 기계계열 전문대학에 유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기계계열을 졸업하고 나면 5년 이상 한국의 강소기업에 근무를 할 수 있고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영주 체류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노동 생산성 높은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선진 이민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시도했던 정책들이 이제 올해부터 2020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들을 저희들이 한번 만나보면 대단히 이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보다 우리가 되게 이제 좀 더 개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구 체류하고 싶은 욕구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한국의 외국인의 적정 인구를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해마다 지금 우리가 15개의 외국인 이주 노동 국가랑 협력해서 쿼터 제로 인구 이제 그 제안을 하죠.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한국은 잘 그게 안 드러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1년에 외국 노동자를 몇 명을 받는다 이런 쿼터를 하고 있듯이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아권을 이제 많이 다녀보면 한국에 정말 노동 이주를 해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그 경쟁력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지, 외국인 인력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그 규모를 추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아시아 인적 교류 센터나 이런 걸 해서 사전에 한국어 교육을 하고 또 한국 문화 교육을 하고 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우수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수 인재를 활용한 인구 감소 지역, 특히 저희 이제 대구 경북 같은 지역이겠죠. 이런 지역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 또 그 지역 사회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거주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제가 이제 이걸 요즘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북같이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이민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 안정된 도시 국가에 거주하려고 하는 이민자들은 점수제를 매겨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확보해야지만 밴쿠버나 토론토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는 로키 산맥의 산악지대이거나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에서는 토론토나 밴쿠버 지역보다는 훨씬 낮은 점수만 획득해도 그 이제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게 되면 이제 도시 지역으로 이주해 올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주는 등 해서 이제 인구 희소 지역에는 실제로 이민 그 자격보다가 좀 낮춰서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듯이 한국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인 전북이나 경북 같은 이런 지역의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맞는 그 우수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가 좀 도입이 시급하게 들어왔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보통 우리가 OECD의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요건들을 보면 이제 적응도에서 이제 거주, 이제 주거 조건, 그리고 이제 일자리, 그리고 자녀 교육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처럼 이주민들한테 주거를 안정적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주 그 주거 비용이 싼 지역으로 해서 이주민이 개토 형식으로 사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선주민들한테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이주민에 대한 왜곡적 인식을 갖게 되는데 주거를 만약에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선주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이것도 대단히 그 외국인 정책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녀들과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 노동자로 들어왔을 때 혼자 단독 노동자 단독으로 1인 그 이주만 허용했지 가족 결합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보장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동반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게 아직 우리나라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든다면 경북에 지금 이제 동포 방문 비자로 취업으로 들어오는 경주 같은 경우에 이제 우즈벡 고려인들 3세, 4세들이 많이 이제 이주해 와 있는데, 거기 이제 어떤 특정 초등학교에는 전교생이 400명 정도에서 뭐 한 160명, 170명 정도가 특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급 안에서 한국어가 워낙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이 진행하기 어려워서 이제 경북에서 이제 고려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한국어 학교를 이제 별도로 지금 신설해서 21년도 개교 예정으로 지금 학교를 짓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아이들이 우수 노동자 가족들이, 이주민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왔을 때 이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브릿지, 한국어를 선행할 수 있는 브릿지 학교나 아니면 또 아시아 언어들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진다면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우수 외국 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질서 유지 부담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 인력, 또 소위 말해서 이제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그래서 대단히 이제 조금 이제 백인이면서 기독교 영어를 쓰는 외국인하고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차별적인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국가의 존속의 문제가 이제 직면하기 때문에 이주민들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면,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선주민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던 이 이제 만족감에서 이주민을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그리고 선주민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면서 존중하는 이런 교육들이 대단히 좀 의무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어야지만 다문화 감수성이 함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충돌되는, 문화적이나 정서적으로 충돌되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다문화 정책들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행하지 않은 이런 이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들이 1세대는 아니지만 출생을 그 나라에서 했던 2세대들의 그 충돌로 인해서 대단히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을 봤죠. 2005년에 프랑스 박리우 사태 같은 게 대표적인 상황인데, 거기에는 그런 이제 충돌로 인해서 시민들의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외상후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자원들도 정말 엄청나게 든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를 맞이해서 그냥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받아들여라, 존중해라 라고만이 아니라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함께 가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이 그러면 나 자신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좀 제대로 이렇게 성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아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인재 중에서 동포를 활용하는 이제 법령을 개편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국형 통합 그 이주 다문화 정책들이 만들어지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주 여성들이나 다문화 가족, 특히 이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임시 방편으로만 접근했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다문화 가정에 폭력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뭐 또 막 이렇게 뭘 하다가 또 금방 이렇게 쑥 잦아들고, 그래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와 사회 통합의 정책들을 수행하는 게 좀 이렇게 한국형 모델링이 없고, 선진 다문화 정책들을 들어와서 한국도 이렇게 하자 이러면 한국에는 그게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는 이주 배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이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이고 또 이주민 유입 정책을 위해서 한국형 다문화 사회 통합 정책들이 개발이 되고 모델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범 정책들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 다문화 정책을 가지고 IOM이나 기타 이제 연구기관에서 지금 제가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경북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들을 이제 향후에 다문화 그 사회를 맞이해서 이 브릿지 인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한국형 사회통합 정책을 만드는데 지금 연구를 몇 가지를 이중언어 캠프라든가 글로벌 레이디 사업이라든가 또 이중언어 강사 사업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지자체 과제는 뭐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민 정책은 그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제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인구가 계속 이제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고 여기에는 고령화 노인 인구들만 이제 증가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제 외국인과 또 귀화자 그리고 이민 2세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 인력들이 지역에서 역할들을 그 맞춤형으로 이제 개발해내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또 그 지자체에 맞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계절 노동자를 정말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이런 국가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의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해외 이주 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연구가 되고 사례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제 그 이민 도입의 규모나 또 유입 대상 유형에 맞는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전문 연구 기관에서 또 광역지자체는 그 이주민이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그리고 그 식구 가족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 이주민 인력 또 유학생들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이 대상 범위를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확대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역할들을 가족 생활 주기의 지원을 떠나서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가 좀 확대되면, 그리고 인력에 대한 전문성들도 훨씬 전문 인력들이 이제 투입이 되어서 다문화 사회 정착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절 노동자 또 계절 근로자들도 이제 항상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없는데 1년
1년 내내 이제 이주민이 살게 되면 또 기존 인력의 충돌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계절 노동자를 이렇게 순환제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지역의 그 일자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파종기와 수확기 그리고 뭐 중간기 이렇게 이제 분상을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영양의 고추가 파종하는 시기 그리고 뭐 성주의 그 참외를 수확하는 시기 이게 이제 1년으로 로드맵을 쭉 하게 되면 한번 들어오는 계절 노동자가 경북에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면 그게 광역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된다면 우수 숙련 노동 인력들도 우리 지역에서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이게 산업 인력뿐이 아니라 노동 인력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적응도를 얘기할 때 복지 지원에 내실화를 해서 교육 지원에서 교육 대상을 명시하고 예비 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들이 예비 학교를 먼저 다니면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적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특히 중도 입국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그 사회 적응 프로그램들을 또 관리 체계를 점점 더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 대단히 이제 그 가족과 동반했을 때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그 걱정들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보건에서 아무래도 그 이주민은 그 의료보건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 내의 의료 정보를 충분히 각국 언어로 그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그 이주민의 건강권들 확보할 수 있고 제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이제 이 개토로 만들지 않고 그래서 뭐 임대차나 외국인 입주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좀 강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주민들이 유입되는데 되게 이제 좋은 조건을 갖추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민을 유입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대단히 이제 필요한데 지역의 외국인 인력 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이 다문화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교사 그리고 시민 교육들을 의무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울같이 대도시에 익명성이 요구되는 데에 많은 이주민이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건 뭐 우리 지역처럼 이렇게 좀 폐쇄적이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지역에 들어오는 것보다가 상당히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제 우리 같은 지역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훨씬 높아진다면 이주민들이 이제 편안하게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나와 타자에 대한 이분법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주민 통계를 가지고 일자리를 적절하게 나누고 하는 이제 기본적 통계.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미등록 체류자들을 이제 감소시키고 최소화해서 모든 이제 그 사회가 좀 합법적인 이주민 체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뭐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고 범죄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좀 길지 않는 시간에서 제가 이제 경북에 있는 다문화 글로벌 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을 소개했고 또 인구 희소 지역인 경북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 지자체나 또 그 지역민들이 이주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떠한 사회 통합적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기회가 또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같이 이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 인구 희소 지역인 대구 경북의 우수 이주민들과 함께 잘 어우러져 살면서 도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마련되어서 이주민들이 오고 싶어 하는 대구 경북이 되는 날이 조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